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만 쓰린 병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써야 할 치아를 녹여 없애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위산은 pH 농도가 무려 1.5에서 2로 강한 산성을 나타내요. 그럼 위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역류해서 치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브라운치과 대표원장 송창호입니다. 많은 분이 치아 건강의 적을 충치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치아를 직접적으로 녹여버리는 치아 부식은 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치아의 가장 단단한 겉면인 범낭질이 화학적으로 마모되면 결국 치아는 신경을 보호할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노출된 분들은 더욱 위험한데요. 오늘은 치아 부식의 실체와 예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 부식은 세균에 의한 충치와 달리 산성 성분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 치아 조직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잇몸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의 머리 부분인 범낭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치아 뿌리가 외부로 드러납니다. 이 뿌리 표면은 매우 연약하여 작은 자극이나 산성 성분에도 쉽게 부식되고 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성이 강한 음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산음료, 와인, 과일 주스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을 즐기면 치아의 무기질이 빠져나가며 표면이 얇아집니다. 세 번째, 구강이 건조하거나 침이 부족한 경우, 침은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이나 특정 약물 복용으로 입안이 건조해지면 부식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네 번째,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만 쓰린 병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써야 할 치아를 녹여 없애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pH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표는 0부터 14까지 있으며 수치가 7보다 낮으면 산성, 7은 중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선 치아의 표면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농도는 pH 5.5부터 부식이 진행되며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좀 더 중성에 가까운 6.2부터 6.7의 부식이 진행됩니다. 보통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물은 대부분이 약알칼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도는 약 7.4에서 8.5로 중성보다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약 5.0의 산성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치아 표면에 직접적으로 부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퇴근 후 간단하게 접하는 맥주는 보다 강한 4.0의 농도, 쉽게 비타민을 채울 수 있는 과일 주스나 와인은 3.0에서 4.0의 농도, 가장 쉽게 접하는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는 무려 2.에서 3.의 강한 산성 농도를 보이는데, 이 수치는 마시는 즉시 치아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치아 부식에 대한 내용에는 필연적으로 구강 내에 침이 빠질 수가 없어요. 침은 치아 부식을 막는 자연스러운 댐 역할을 맡아줍니다. 침이 발생하는 침샘의 위치에 따라 침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귀 밑에 있는 침샘에서 나오는 침은 보통 물처럼 맑고 찰랑거리는 침으로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고 세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성을 나타내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를 빠르게 씻어내고 산성도를 중성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턱 밑이나 혀 밑에서 나오는 침은 앞서 말한 침보다 단백질 성분이 높아 점도가 높아서 입안의 점막을 코팅하고 음식물이 원활하게 식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침샘별 나오는 침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래침, 거품이 많이 있는 침, 끈적한 실 같은 침이 있습니다. 가래침은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가래침은 침이 노폐물을 씻어내지 못하고 세균과 산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치아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품이 많은 침은 침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며 수분이 부족해서 침의 표면 장력이 높아지면서 공기와 섞여 나오는 침이에요. 그렇게
좋은 효율성을 띠지는 못합니다. 끈적한 침은 보통 말을 많이 하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맺히는 침이고요. 침 속에 단백질과 구강상피세포가 엉겨붙은 침입니다. 이렇게 침은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치아 부식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관인 셈입니다. 나는 침이 없는데 입안이 항상 건조한데 그럼 치아가 더 잘 부식되려나 하는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아 부식을 막기 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분 섭취를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조금씩 자주 입안을 적시듯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물 섭취가 어렵다면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치매 세정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을 사용하여 세정력을 올려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귀밑과 어금니 위쪽 귀밑샘이 있는 위치를 둥글게 문지르는 방법, 턱뼈 안쪽에 부드러운 곳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턱밑샘 마사지, 턱선 앞 안쪽 부드러운 곳을 마사지하는 혀밑샘 마사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녁에 피곤해서 먹고 바로 누워서 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와요. 요즘 현대인분들 많이 있죠. 이 위산은 pH 농도가 무려 1.5에서 2로 강한 산성을 나타내요. 그럼 위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역류해서 치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대개 역류성 식도염은 식습관이 주된 경우가 많고요. 자기 전에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왔다 하면 바로 물이나 구강 세정제로 가글하고 30분 후에 양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섭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치아가 부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단계별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심하지 않은 경우 불소도포를 권합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쪽 범랑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치아가 부식되어 시린 경우 글루마라고 하는 약재를 도포합니다. 구멍이 나 있는 상아지를 막아줘서 이 시림에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 치아의 부식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패였거나 씹는 면에 홈이 생긴 경우 가장 먼저 부식되어 있는 부위에 레진으로 채워 부식을 방지하고 시린 증상을 해결합니다. 혹은 앞니 끝부분이 투명하게 변하거나 얇아진 경우 얇은 도자기 필름을 붙여 라미네이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식이 너무 진행되어 신경관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동반한 뒤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는데, 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전체적인 치아 높이를 맞추기 위해 광범위한 보철 치료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부식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